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총연장 499km의 경의선.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완공한 이 철도가 개통된 지 올해로 꼭 100년째다. 그러나 지금은 종착역에 이르지 못하는 반쪽 길이다. 서울 기점 55.8km,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복원공사를 시작해서 2002년 4월 11일에 완공된 경의선 도라산역. 그러나 4년이 다 되도록 기차역으로는 세계 유일하게 관광 코스로만 개방돼 있다. 도라산역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지금 바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 문제는 길이었다. 과연 이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대륙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길이 있었던 것이다. 일제에 의한 침략의 길이 우리 국토 노선의 근간이 되어왔던 20세기. 그 치욕 시대를 딛고 일어서서 대륙으로 웅비할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민족은 바로 이 길 시험대 위에 서 있다. 대륙으로 향한 우리 미래의 길 위에 있는 도시 모스크바. 인구 1000만 명의 이 도시는 소련이 붕괴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틀바꿈했다. 지난 98년 모라토리움 사태 이후 러시아 경제는 파란불이다. 무역 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을 뒤쫓는 또 하나의 경제 공룡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중심지인 니콜스카야 거리. 이 도시의 안방에 들어앉은 것이 삼성 갤러리다.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일본의 가전사들은 대부분 러시아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삼성은 끝까지 남아 러시아 가전 시장을 선점했다. 삼성전자는 TV를 포함한 모두 8개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의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부의 상징이 돼 있다. 모스크바의 롯데백화점 건설 현장. 국내 유통업체 러시아 직접 진출 첫 사례다. (30년) 만에 찾아온 영하 38도의 한파에도 올 9월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이다. 건물 총 면적 2만 6천여 평. 21층의 모스크바 최고층 건물이다. 모스크바는 지난 2004년에 뉴욕을 제치고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다. 이것이 모스크바 롯데백화점의 비전이다. 고급 승용차로 북적이는 모스크바 거리. 모스크비치들은 이 카메니 다리를 LG 다리라고 부른다. 그게 더 익숙하다. LG가 러시아에 진출한 이후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LG 광고판이 카메니 다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에 대해 성장의 끝인가, 성장의 시작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들의 경제 발전과 소비 추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연평균 약 7%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거대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우리의 그 투자처로서도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철도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철로를 놓고 또 에너지 또 송유관, 가스관이 연결된다면은 우리가 장차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 없이도 그만하면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정상급이었다. 그러나 가까운 길이 있었다면 성장은 더욱 빨랐을 것이다. 동토의 나라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원했다. 보스토치니 항은 코발트색 수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 우리 기업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다. 부산에서 보스토치니 항까지 배로 운송된 화물이 이곳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는 것이다. 러시아와 국교를 회복한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된 길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수송로였다. Большинство грузов,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через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именно проходят здесь, в этом месте, в порту Восточный. И также
Хотелось бы сказать нашим корейским друзьям о том, что 60% грузооборота Восточ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тейнерного терминала из Кореи. 보스토치니 항. 이 극동의 부동항으로부터 서유럽까지 러시아는 세계 최대 물류 유통망을 갖게 된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한일 철도 시스템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철도는 만주 횡단철도와 몽골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와 한반도 철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브레스트까지 연계가 가능하다. 지난 2002년에는 전 구간의 전철화가 마무리돼 한 번에 최고 100량 이상을 달고 달릴 수 있게 됐다. 이 컨테이너들의 최종 목적지는 모스크바나 핀란드다. 그러나 목적지에 이르는 길 위에는 인구 100만 명 정도의 소도시가 수없이 널려 있다. 이 도시들 역시 우리 기업들의 대륙 진출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기반으로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주요 대상국이다. Н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пароходстве, то наблюдается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перевозок где-то 15-20% каждый год. И, значит, особенно на китай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ощущаем этот рост значительный. 러시아 정부는 이 물류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수렁에 빠진 거대한 러시아 경제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러시아 인구의 5분의 1, 약 3천만 명이 이 철도 주변 도시에 살고 있고 러시아 경제의 70% 이상이 대륙 횡단 철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래가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이들은 최근 한국 철도와 연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이다. Сокращение сроков перевозки грузов с момента, вернее, если будет запущен этот маршрут, сократится с 35-40 дней до 18 дней. Это самый важный момент. Вот. Сейчас он составляет 40 дней, он будет 18 дней. Вот. Поэтому развитие транскорейского маршрута в целом за собой повлечет развитие всего региона. 부산에서 핀란드로 이어지는 뱃길을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육로, 즉 철도를 이용하면
무려 20일 넘게 운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 또한 부산항에서 배에 화물을 싣고 보스토친이 항에 와서 하역한 뒤 그것을 다시 열차에 옮겨 싣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철도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는 부산 보스토친이 간 뱃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역시 너무 많다는 설명이다. 그렇다. 이 철도가 한반도를 관통해 대륙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철의 실크로드다.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и так далее. Вы знаете, вот тут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тенденция такая, чтобы вот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ведь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и в Китае, а в Китае многое производится компани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торые, значит, свои грузы возят сюда. То есть это приведет, во-первых, к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남북 간에 철길이 열리면 대륙에 있는 이곳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중국 철도, 만주 철도, 그리고 몽골 철도와 연계됨으로써 우리는 그 국제 철도망을 갖는 그 명실상부한 철도 물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물류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석유업계가 바이러시아에 나서고 있으며 러시아의 송유관 건설 발표 이후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러시아 측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절된 길이다. Но немыслимо себе представить проложить трубопровод или нефтепровод или газопровод через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егодня. Поэтому для России объединение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очень важно. Если Корея объединится на рыночных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принципах, если северная часть сможет ста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й рыночной часть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целом, то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поднимет вес Кореи как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о это, я думаю... 개성 가는 도로다. 이 도로는 개성공단으로 가는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제한적으로 열린다. 오늘은 석탄을 실은 트럭이 줄을 잇고 있다. 대륙으로부터 송유관이 내려오고 부산이나 광양항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대륙을 향하게 되는 우리 미래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그 장밋빛 꿈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제한적으로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는 저 완강한 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그리고 신의주에서 대륙으로 연결됐던 철길이다.
그러나 열차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우리의 길은 지금 여기가 끝이다. 대륙에 접한 반도 땅에 살았으나 남북 간 철도 운행이 중단된 1945년 9월 11일 이후 실제로 우리 땅은 섬이었다. 그리고 불과 그 60년 동안 우리는 대륙을 잊었다. 이 길이 트이면 우리는 개성을 가고 사리원을 가고 평양을 갈 것이며 이윽고 신의주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 같은 소원일 뿐이었다. 2000년 6월 저 철책선 너머 북녘 땅에서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 도착 예정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개성과 사리원, 그리고 평양, 묘향산과 금강산, 그리고 대동강의 바로 그 땅이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열광하게 했던 것일까? 그 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였다.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환호하고 박수가 터져나왔던 이 사건은 우리를 희망으로 들뜨게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눈물, 우리가 이날을 잊을 수 없는 까닭은 열강에 휘둘렸던 우리 역사의 질곡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2002년 9월 17일 (1945년 9월) 폐쇄된 이후 61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던 문산 개성 간 27.3km를 다시 잇는 공사가 시작된다. 바로 이 축제의 분위기에 우리 결의 영원을 고스란히 담아 세계에 알렸다. 네, 자유의 다리에서 폭죽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의 모습인데요. 철도가 연결됐으니 그 다음은 통일로 가는 길만 남아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축제는 축제로 끝났다. 예, 이 길을 통해서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남북 간 당국자가 이 길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고 또 일반인들도 또 화물도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이 활짝 열리는, 저 막힌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큰 변화를 의미하게 되겠죠. 과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 공항에서 하늘길을 통해서 당국자끼리 만났습니다만도 이제는 이 길이 열린다면 그런 하늘길이 아닌 바로 철길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는 큰 변화가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이번에는 열릴 것인가? 끊어진 20여 킬로미터를 다시 잇는데 반세기가 넘는 60년이 걸렸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4년째 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1월 21일) 우스리스크 군인극장에서 열린 아리랑 가무단 10주년 기념 공연이다. (1995년) 고려인 김발레리아가 고려인 후손들이 고국의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만든 가무단이다. 고려인 3세에서 5세. 이들이 조국을 조국으로 인식하게 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숙제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며 결의의 자식이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대륙으로 갈 길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인적 자원이다. 오늘 아리랑 무용단의 10주년 행사가 있었지만 그 컨셉 기본 내용은 대부분 북한 공연입니다. 북한의 과거 그 전문가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가르쳤어요. 그 싹을 북한에서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왜 이들은 우리 남측의 전통 무용을 공연하지 못하는가? 이들이 거부하는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에, 바람에 우리가 부응을 못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80km, 우스리스크다. 우스리스크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한 7세기 말 고구려 유민과 대조영이 세웠던 나라 발해 5경 중 동경이 있던 곳이다.
동토의 땅 연해주. 우리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 그 어디에도 이토록 쓸쓸하게 버려진 땅은 없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첫 임시정부가 탄생한 곳이며 우리 민족의 선각자 이상설 선생이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됐던 이상설. 나라를 잃고 울던 발해 여인들이 그의 넋을 불렀던 것일까.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유해가 뿌려진 곳은 슬픈 강이라는 고려인의 발음을 따 이름 지은 수이푼 강이었다. 우스리스크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체르니코프카. 이곳은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손녀 한빨리나 니콜라이예브나 할머니가 살고 있다. 이렇게 노세따이 이렇게. 와,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노세따이 싹이를 손 쥐고 이렇게요? 저기 안에 추우니까 들어가시죠. 들어가. 네. 홍범도 장군은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가 살다가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3년 10월 25일 크스로르다에서 구국의 생애를 끝냈다. 이게 모스크바에서 진짜 사진. 이거는 이거는 찍은 사진은 이 블라디보스토크 해삼 있지? 1933년생인 한빨리나 할머니는 1978년 강제 이주됐던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연해주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 일본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본 사람하고 싸움을 데두shka 싸움에서 산에서 온 보덕을 못 나갔어. 좀 산에서 1920년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청산리 전투는 3,500명의 일본군을 경멸한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대첩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조국 광복과 번영에서 빗겨난 장군의 쓸쓸한 죽음과 그 후손의 핍진한 삶. 마음을 옳게 먹어야 잘 된다고. 마음을 못쓰게 먹으면 못 쓴다고. 그래 나도 그러지. 무슨 어째 싹 좋겠어 나. 가자. 좋다. 남한에서 잘 살고 있는 친일파들에 대해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조국은 독립돼 번영하고 있으나 140년을 타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국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조국은 멀리서 등대처럼 그저 반짝일 뿐 다가설 수 없는 희망일 뿐이다. 조국 땅에서 모처럼 찾아온 사람들을 전송하는 장군의 손녀. 또 오겠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녀는 그저 손만 흔들 뿐이다. 모르지. 또 오게 안 좋아요. 또 올게요. 또? 네. 정말 고생하시고 우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연해주 땅. 이번에는 그 순환사의 현장이다. 말할 것도 없어. 우리 중앙아시아 시대 같은 경우는 눈물로 살았어요. 살았어. 아이고. 1937년 일본과 대치하고 있던 러시아 정부는 갑자기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다. 일본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리스크로 가는 길에 만나는 간이역 라즈돌리니에다. 바로 이 작은 역에서 이들 남매는 중앙아시아로 가는 열차를 탔다. 동생은 7살, 누나는 14살 때 일이었다. 때는 10월, 추수할 곡식이 벌판에서 여물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한 톨의 결실도 만져보지 못하고 기차를 타야 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은 사람은 모두 16만 8천 명. 중앙아시아로 가는 동안 그중 5명의 1명꼴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 도착해서도 이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어째 눈물이 없겠어. 아버지를 가서 잃어버렸지. 행정관들 여기 와서 다 죽었지. 산 것 까채게 살았지. 우즈베크들도 커리 자고 없이 봤지. 얼마나 우리는 그랬어. 천대를 받았지 무슨. 그래도 난 눈물 났지 무슨. 그러고 살았어. 지구자로 왔어 우리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것처럼 여겼던 이 광활한 대륙 시베리아. 그러나 이 길은 조국의 독립을 꿈꾸다 중앙아시아로 끌려갔던 16만 8천 명 동포의 넋이 깃든 길이며 또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다. 대륙의 길이 시작되는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항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인접해 있으면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 블라디보스톡. 알려진 대로 부동항은 아니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여행길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출발하는 것을 알리는 시발탑이다. 철도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며 9,288km를 달려 모스크바에 도착한다. 열차가 달리는 동안 8개의 시간대역을 통과하는 이 철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이로운 존재다. 열차는 눈 덮인 광활한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끝없이 서쪽으로 달린다. 그리고 58개 역을 지나 7일째가 되는 날 비로소 종착역에 도착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에 20배가 넘는다. 지구 둘레의 4분의 1이다. 이 긴 여행을 위해 열차 안에는 대체로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폭탄의 추위 속에서도 열차 안은 섭씨 22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열차가 사흘째 달려 도착한 이루쿠츠크역이다. 4,000km를 달려온 것이다. 이루쿠츠크는 러시아 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다. 때문에 시베리아의 수도라고 불리며 인구는 약 70만 명 정도. 일찍이 유럽 문화가 꽃피었던 곳이다. 이루쿠츠크는 바이칼 호수 호안에 위치해 찬바람이 적고 기온이 온순하다. 이곳 바이칼호는 유라시아인들의 시원이다. 우리 조상들도 여기에서 빙하기를 견뎠다. 그러나 바이칼호는 얼어 있었다. 다시 이루쿠츠크역에서 기차를 탔다. 모스크바를 향해 떠날 사람들이다. 러시아 1억 4천만 명의 인구가 언젠가는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곧 우리 이웃이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바로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 사람들인 것이다. Я всегда считал, что у нас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есть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ветка одна, 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д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ветка в Южную Корею. Какая проблема-то? Проблема другая, что там строй такой политический, что возможности, видимо, нет транзитный поезд, да, из России, чтобы туда ездил. 만약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 시베리아의 파리 또 이 바이칼의 도시인 이루쿠츠크에 대략 4일이면 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철도가 연결되고 길이 열리게 되면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이런 시베리아의 소론이라든가 또는 우리 그 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서로 간의 어떤 문화 교류라든가 인적 왕래가 더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모스크바를 향해 가던 열차가 작은 도시에 섰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노선에 있는 도시는 모두 59개다. 대륙철도는 이 크고 작은 도시들의 젖줄인 셈이다. 한반도에 남북철도가 이어진다면 이 같은 시골 간역의 풍경도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기 상당히 낚시를 많이 하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쉬지 않고 7일째. (9,298km를 달려 도착한 모스크바역. 대륙 횡단 철도의 종착점이다. 러시아인이라면 누구나 모스크바를 어머니처럼 느낀다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모스크바는 이방인의 마음까지 강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이곳 모스크바에도 우리 민족 학교가 있다. 대학 진학률 100%의 최고 명문으로 우뚝 선 한민족 학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지난해 평가 순위가 모스크바 3,500개 학교 중 1위였다. хорошо, молодец. 이 학교 초등학교 과정의 입학 경쟁률은 지난해 13대 1까지 치솟았다. 3일, да? 10월 3일. 개천절이야. 한민족 학교지만 우리 학생은 65% 정도다. 나머지 35%는 다른 민족 학생들이다. 입니다. 25 января это Рождество. 이들은 이 학교에서 한국을 배운다. 한국말을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뭐 해요? 설날에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일어나다. 일찍 아침에 일어나요. 무엇을 해요? 추석날에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어요? 아니면 안 입어요? 입어요. 한복을 입어요. 부모로부터 한국을 잊지 말라는 말을 끝없이 들으며 자라온 엄넬리 교장. 처음 조국을 방문했던 1991년 모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 9월 이 학교를 세웠다. 모국어를 모르고 살아왔던 50년이 부끄러워 한국을 방문한 것이 모두 40여 차례. 그때마다 한국 노래를 배웠다. 못 가는 신세 다양 땅 가고 그리고 제가 제일 슬픈 건 언제나 그리워도 못 가는 고향 꿈에도 못 보는 그 고향이라는 그 말이가 제일 슬퍼요. 아예 조국을 모르고 살았던 고려인 3세 엄넬리 교장. 그래도 그녀는 조국이 그리웠다. 꿈을 실현시키고 또 우리 민족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대륙성,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커다란 포부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북한 땅 바로 건너편에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성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막 먼 장래가 아닌 아주 막 가까운 장래에 땅길을 일리지 않겠나. 그러고 있으면 간다고. 질 있으면 간다고.
보내주면 간단 말이지. 못 가지. 길이 막힌데 못 가다 나이 그렇지. 보내주면 간단 말이지. 길이 있으면 간다. 그러나 길이 없어서 갈 수 없었다. 분단 이후 60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의 대륙성. 국토는 몸이며 길은 핏줄이다. 길은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해밀턴 보고서는 21세기 한국은 중국과 일본 두 경제대국 사이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년 후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잃어버린 길 위에 있다.